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벤처나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가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점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가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은행에 대한 대출이나 담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가점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노비즈나 벤처 인증이나 이런 것 부분들은 다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괜히 받으실 필요 없고, 제가 계획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공고가 떴어. 지났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줬구나. 가점을 주던 거 내년에 확 없애지 않습니다. 거의 유지가 돼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노비즈는 필요한데 벤처는 필요 없어. 그럼 선별해서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인증할 때 뭐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받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딱 받아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특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금과 같은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금 출자랑 현물 출자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다 주고 100% 다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뭐 어떻게 결과만을 받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내는 대신에 기업도 매칭을 해서 얼마만큼을 내게끔 하고 있어요. 그게 현금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현물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업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마다도 이게 30%에서 한 7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마다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한 세부적인 과제를 다 둘러보게 되면은 한 이틀 동안 말씀드려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체크하고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비율이 다르고 과제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이 나와 있듯이 이제 어떤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경력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2014년도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작년에 한 40여 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과 신규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해 매년 1년 단위로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선정이 되고 1년간 협약 체결 후에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 시에는 그 1년 동안 어떤 연구 지원금을 잘 관리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인력을 채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공고는 지금 3월경에 나왔는데요. 신청 기간은 특이하게도 8월부터 11월 3일까지 총 3개월 동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는 받고 있지는 않고요. 8월 3일부터 11월 3월까지 3개월간 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10월 31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의 그 연구개발 경력자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력 연구 인력을 15년 6월부터 10월 기간 내에 채용한 인력만 대상이 되십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뽑았던 인력, 6월 이전에 뽑았던 인력을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해당되는 경력 연구 인력을 채용해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하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지원을 받으셨으면은 그 기업이나 또는 그 인력은 이 사업을 다시는 지원하실 수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서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 조직을 이제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까지가 대상이 되시고요.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법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의 경우에는 그 특이하게도 이 사업은 그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에서의 연구 경력만 인정이 되십니다. 중소기업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력이 미진하거나 레벨이 낮다고 해서 진행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대기업이나 이제 연구기관 같이 인력들이 가고자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중소기업으로 유도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력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7년, 박사 3년의 이제 연구개발 경력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연구개발 경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저 해당되는 기관에서의 그 고용보험상 기간이 7년 또는 3년 이상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 기관에서 그 근무한 기간의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경력증명서상에 어떤 연구개발 업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 경력이기 때문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마케팅이나 또는 뭐 회계 뭐 이런 쪽 경력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 기간, 그 다음에 그 경력증명서상의 연구개발 경력기간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 그 해당되는 그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만 55세 이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9년 1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용 후에 기본적인 조건은 채용 후에 연구소나 전담부서나 연구전담 요원으로 꼭 등재가 되셔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들이 이렇게 R&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키워드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시는 거로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 활동을 하는 주체가 실은 연구소에 있는 거죠. 연구소고 연구원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연구소와 연구원들이 하는 활동에 이렇게 나름대로 보니까 프로세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하시듯이 R&D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기획을 하잖아요. 뭐 플래닝을 하시잖아요. 그 과제 기획을 하시고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획을 세우시는 단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또 막 복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겠죠. 규모가 큰 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기획 활동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획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꼭 거쳐야 될 게 개발의 단계예요. 여기서 기획한 거에 대한 뭔가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시거나 기술적으로 뭔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거나 해답을 찾아내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개발의 단계이시잖아요. 그 개발의 단계가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쓰는 말로 상용화, 사업화 이런 개념을 기업화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기술적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제품이든지 뭐 공정이든지 서비스든지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결과를 상용화로 연결시켜서 기업화시키는 것. 그 활동의 요 일련의 과정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과정이 있다는 거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시상이나 인증은 이 앞에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계들을 다 이렇게 거치시고 난 다음에 상용화 정도의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성과로 표시를 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단계일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그래서 뭔가 성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저 성과를
뭔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제도에 신청을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게 그렇게 해서 수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시면 그런 가치들을 조금 더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시상이나 인증이라고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좀 제가 좀 약간 개념을 가지고 한번